돌아오는 일요일에는 이안 게리 대 카를로스 프라치스 UFC 파이트 나이트 이벤트가 있습니다. 어제 미디어데이가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이안 게리는 최근 연속으로 강한 상대들과 싸우고 있는데 카를로스 프라치스를 그런 상대들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라 보냐는 질문에는 난 누구랑 붙든 내가 최고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그리고 카를로스도 그 레벨의 선수라 생각해. 근데 내 예전 상대들과 비교해봤을 때 걔가 마이클 페이지만큼 이상하거나 빠르진 않다고 봐. 그리고 샤브칸 만큼 웰라운드 파이터도 아니라고 보고 또 제픈 일이 하는 것만큼 짜증나는 스타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있어서 카를로스 프라치스는 내가 걔보다 얼마나 레벨이 높다는 걸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상대인 거고 그걸 보여주는 게 기대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를 앞두고 온라인에서 서로 주고받고 했는데 이 경기가 감정적인 경기라 생각하냐 질문에는 난 내 일을 좋아해. 상대의 경기를 보고 분석하지. 걔네 팀이 파이팅 너드 라고 불리더라고. 그럼 걔네도 나처럼 분석하겠지. 하지만 걔네는 내가 경기 중간에 포기하는 건 보지 못했을 거야. 걔가 손을 들고 레프리한테 손을 흔들면서 나 끝났어 이러는 걸 봤는데 난 MMA에서 그런 걸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 근데 얘를 우리 체급에서 가장 강한 파이터 중 하나라 얘기하고 있어. 10연속 KO 승을 거뒀잖아. 글쎄 카를로스 프라치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 보자고. 상황이 빡세지면 걘 또 포기할 거야. 토요일 밤에 걔한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줄 거고 걔가 포기했으면 좋겠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카를로스 프라치스가 너와 본인의 닐 매그니전을 비교하며 본인은 KO승을 거두는데 넌 판정을 가는 점을 언급했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거라 생각하냐 질문에는 닐 매그니의 영혼은 지금 내 뒷주머니에 있어. 걘 나랑 싸운 후로 예전과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됐거든. 그래 뭐 잘했네. 너보다 못하는 파이터를 상대로 잘했어. 축하한다. 근데 난 닐 매그니가 아니거든. 그리고 네가 나랑 닐 매그니의 경기를 봤다면 나도 네가 했던 거랑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걸 알 거야. 아니 더 잘할 수도 있지. 내가 더 빠르고 더 재능 있고 더 테크니컬하니까. 얘는 잘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 왼손, 레프트 니, 왼발 다 한쪽에 몰빵이야. 난 필요한 건 다 갖추고 있어. 걔 모든 영역에서 이길 수 있고 경기 내내 이길 수 있어. 이게 토요일 밤 내 플랜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카를로스 프라치스가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걸로 유명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체력에 영향을 준다 보냐는 질문에는 있잖아. 걘 미국 담배를 피우고 아일랜드 위스키를 마셔. 반면에 난 브라질에서 과라나를 마시고 바수카를 먹지. 난 얘보다 더 브라질리언이야. 그리고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브라질 사람들이 내가 이기길 바라고 있어. 뭐 인생에 있어서 그건 걔의 선택이야.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지. 본인 삶에 있어서 원하는 뭐든 할 수 있는 거야. 결국 토요일 밤에 걘 옥타곤 안에서 완전 프로를 상대하게 될 거야. 걔를 완전 내 맘대로 갖고 놀아줄 거고 막을 방법은 없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슬람 마카체프가 웰터급으로 월장한다는 루머가 있는데 이슬람과의 경기가 기대되냐는 질문에는 걘 정말 잘해. 전에도 말했지만 난 벨라리, 잭델라 마다레나를 이길 거라 생각해. 잭이 벨랄한테 완전 압도당할 거라 생각해. 벨랄은 걔를 이기기에 충분한 모든 걸 갖추고 있어. 근데 걔는 팀 사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 뭐 벨랄은 이슬람이랑 같은 팀이랑 안 싸우려고 하고 뭐 그런 게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내가 벨랄이랑 싸워서 이긴 후에 옵션이 생기는 거지. 파운드 포 파운드 이슬람 마카체프를 웰터급에서 환영해주면서 방어전을 치르느냐, 아님 내가 부상을 입혀서 타이틀전을 못 뛰게 만든 샤브카시랑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생기는 거야. 난 이슬람을 파이터로서 리스펙할 뿐이야. 정말 놀라운 파이터고 걔가 세계 최고인 건 다 이유가 있어. 만약 걔가 월장하고 싶어하고 난 벨트를 갖고 있다면 이슬람과 옥타곤에 함께 서는 건 정말 영광일 거야. 완전 힘든 시합이 될 거라 생각해. 걔 모든 영역에서 다 정말 잘하거든. 하지만 난 나와 이슬람이 MMA 파이터의 진화를 보여준다 생각해. 이젠 한 가지 영역에서만 잘하면 안 돼. 모든 영역에서 다 잘해야 돼. 그런 부분에서 나와 이슬람은 진화된 파이터들이라 생각해. 이슬람과 옥타곤에 함께 선다면 영광일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안 게리는 파이팅 너드가 정말 잘하고 있지만 본인이 이번에 그 무패 행진을 깨줄 것이라 얘기했고 이번에 카를로스 프라치스 상대로 급오포로 들어와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피니시를 시키면 본인이 다음 타이틀전 주자가 될 것이라 자신있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상대인 카를로스 프라치스는 먼저 이번에 이기면 네가 다음 타이틀샷이라 생각하냐 질문에는 이 시합이 정말 기대돼. 2연속 메인 이벤트를 장식하게 됐는데 나한테 있어서 중요한 시합이 될 거고 이안 게리를 이긴 후에 타이틀전에 아주 근접하게 될 거라고 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안 게리가 예전 경기를 보여주며 퀴터라 했던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어. 왜냐면 그때는 정말 상황이 안 좋았거든. 중국에 가서 코치도 없이 혼자 매달 두세 번씩 싸우고 감량하려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거기다 엄청 춥기도 했고 바닥에서 자고 걔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지. 하지만 그게 다 경험이야. 그런 열악한 상황을 겪어왔기에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걔가 내가 파이터가 맞니 아니니 했던 말에 대해서는 난 여기서 4번 연속 보너스를 차지했고 2번의 메인 이벤트에다 상대를 계속 KO시키고 있어. UFC에서 딱 1년 만에 말이야. 근데 걔는 UFC에서 4년을 뛰면서도 메인 이벤트를 해본 적도 없고 보너스도 한 번밖에 못 탔어. 그러니 뭐 딱히 할 말 없고 그냥 보여주는 거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칼로스 프라치스는 이번에 이안 게리를 판정으로 이기게 되면 한 경기를 더 치러야 될 것 같지만 KO로 이기게 되면 본인이 다음 타이틀샷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얘기했습니다. 또한 최근 UFC 미들급 챔피언 디플래시가 함자투와의 경기에서 부상 아웃됐다는 얘기가 일파만파 퍼졌는데요. 이에 디플래시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장을 전했습니다. 오케이, 다들 내 정강이 뼈가 부러졌느니 부상이 어쩌니 이런저런 의견과 루머가 많던데 아주 재밌더라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전부 다 사실이 아니야. 나와 UFC는 이미 경기 날짜와 상대에 대해 얘기했고 6월 시합은 사인한 적도 없어. 난 어떤 시합도 빠져본 적 없어. 내가 챔피언이고 언제 싸울지는 내가 알아. 너네는 컨텐더로서 우리가 나오라고 할 때 나타나면 돼. 조만간 시합 발표가 나올 거니까 지켜보고 있어라 라고 얘기했고, 또한 트윗의 한 MMA 계정에서 디플래시에게 인터내셔널 파이트 위크에 들어가라, 일리아와 이슬람 경기 코메인으로 들어가라, 그럼 역대급 카드가 될 거다 라고 얘기한 영상을 게시하자 디플래시는 트윗으로 코메인? 이라며 비웃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로 비웃은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디플래시의 이 의미심장한 비웃음에 6월 인터내셔널 파이트 위크에 일리아와 이슬람이 아니라 일리아와 차롤 혹은 넘버원 컨텐더의 대결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면 일리아와 이슬람 카드를 메인 이벤트에서 밀어낼 수 있는 카드는 존 존스 대 아스피나를 제외하면 없기 때문인데요. 고로 디플래시 경기가 메인 이벤트면 일리아 대 이슬람은 아니다. 그러니 일리아 대 단 라이트급 컨텐더의 대결이라는 추측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직전 트윗에서 6월 시합은 사인한 적도 없다 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는 디플래시가 UFC 317 인터내셔널 파이트 위크에 싸우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아님 디플래시가 메타인지가 박살나서 본인 경기가 이슬람 대 일리아 경기를 밀어내고 메인 이벤트로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 디플래시가 오는 6월 말 UFC 317 인터내셔널 파이트 위크에서 뛰는지 안 뛰는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 웃음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얼마 전 앙칼라이프는 오는 8월 시카고에서 페레라와의 리매치를 암시했는데요. 어제는 페레라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알렉스 페레라, 너 여전히 싸우는 거 좋아하냐? 네가 이제 끝났다는 느낌이 들어서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돌아오는 5월 11일 잭 델라 마달레나를 상대로 1차 방어전을 앞두고 있는 벨랄 무하마드가 인터뷰를 통해 이슬람과의 경기 가능성 그리고 함자투와의 미들급 경기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먼저 요즘 돌고 있는 이슬람의 월장 가능성과 향후 이슬람의 경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이슬람과 싸우지 않을 거야. 전에도 말했듯이 이슬람의 팀이 진짜 많은 걸 해줬고 정말 많이 도와줬거든. 걔네랑 싸우는 건 나한테 아무 의미 없어. 내 입장에선 걔네한테 존중심과 의리가 너무 커. 근데 내 생각엔 사람들이 그냥 계속 궁금해하고 이슬람이 싸우길 바라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싸움을 붙이려고 핑계거리를 찾는 거지. 지금 라이트급에서 이슬람의 상대로 말이 되는 컨텐더들이 있어. 저스틴 게이츠도 말이 되잖아. 지난 시합에서 큰 승리를 거뒀고 지난 4번의 시합에서 3승 1패야. 사람들은 저스틴 게이츠의 경기라면 다 본단 말이야. 이슬람은 아직 게이츠랑 싸우지도 않았어. 그리고 패디 핀블렛도 있잖아. 최근 마이클 챈들러를 상대로 엄청난 피니시도 만들어냈어. 빅네임이고 이 또한 충분히 말이 되는 경기지. 또 찰스 올리베라도 리매치를 기다리고 있고 아르만도 리매치를 기다리고 있고 이슬람이 할 만한 상대들이 정말 많아. 그리고 일리아는 타이틀전 받기 전에 확실히 누군가를 먼저 이기고 와야 돼. 왜냐면 이슬람의 입장에서 또다시 패드급이랑 싸우는 건 별로 의미가 없거든. 어차피 뭘 하든 사람들은 이슬람을 욕할 거고 하빕팀을 욕할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지든 말이야. 그러니까 이슬람은 이러는 거지. 너네 내가 일리아를 이기더라도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리스펙을 해주지 않을 거잖아. 그러니 일리아 보고 먼저 한 명 이기고 오라고 그래. 그럼 싸울 가치가 생길 거야. 그리고 일리아는 본인 체급을 싹 다 정리하지도 않았어. 볼카노프스키가 했던 것처럼 라이트급 타이틀샷을 얻어낸 게 아니라고. 더 이상 체중 감량을 하는 게 싫어서 벨트를 반납하고 월장하는 거라면 한 경기는 해야 되고 내가 이 체급에 속해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왜냐면 마지막으로 라이트급 경기를 했을 때 자이 허버트한테도 다운당했잖아. 또 마지막으로 레슬러를 상대했을 때 브라이스 미첼한테 테이크다운도 당했어. 이슬람은
정확히 똑같이 할 거야. 압도해버릴 거라고. 이슬람의 헤드킥을 적중시키면 걘 실신할 거고, 테이크다운 시켜도 걘 실신할 거야. 탭 칠 거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길 거로 생각되는 상대와 경기에 나가 싸우는 게 이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이슬람이 일야와 싸운다면 아마도 2라운드쯤에 이슬람이 핀시켜버릴 것 같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함자트가 챔피언이 되면 미드급으로 월장해. 함자트와 싸우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봤냐는 질문에는 100%지. 난 함자트가 웰터급에서 뛸 때 콜아웃도 했었어. 내가 항상 노리던 매치업 중에 하나였지. 난 항상 가장 빡센 도전, 최고의 시합을 노리거든. 특히 함자트 같은 스타일의 상대는 나한테 상성상 정말 좋다고 생각해. 그리고 함자트가 듀프레시의 경기를 언제 하건 간에 함자트가 그냥 이겨버리고 챔피언이 될 거라고 봐. 함자트는 1라운드부터 강하게 나오는 스타일이야. 무슨 미사일처럼 달려들지. 그러니까 우린 이 폭풍을 견뎌내야 되고 통과해야 한다. 이런 느낌인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넘겨. 쉽지 않거든. 나한테 있어서는 걔를 후반 라운드로 데리고 가고 그때부터 페이스를 끌어올리기 시작하고 잠식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우린 걔가 4, 5라운드에서 어떤 상태인지 보게 되는 거지 라고 얘기했습니다.